정관 신도시에서 학원 차량에 치여 중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원도심이자 현역 국회의원이 컷오프돼 무주공산이 된 서동구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이 펼쳐집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중구 영도구 역시 원도심의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중구 영도구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정관 신도시에서 학원 차량에 치여 중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내 아이를 잃은 듯한 슬픔에 빠진 모습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자전거를 탄 한 남학생이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피해 도로 쪽으로 나옵니다. 오른쪽 횡단보도로 향하고 이때 60대 A씨가 운행하던 학원버스가 우회전하다 이 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학생은 인근 중학교 3학년으로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자리에는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학생의 명복을 비는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추모 발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아이가 좋아했을 과자 등 간식을 가져다 두고 주인 잃은 자전거에도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사거리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 거기다 인근 초중 고등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지역인데 사고가 난 시간인 오후 4시쯤 하교한 학생들의 이동이 특히 많았습니다. 마치 내 아이를 잃은 듯한 마음에 도시 전체가 슬픔에 빠진 모습입니다. 아이도 학교랑 학원 다닐 때 항상 이용하는 건널목이고 해서 이러는 사고가 우리 아이가 겪은 것만큼 마음이 아프고 신호 체계가 조금 뭐 동시 신호라든지 아니면 그 신호 간격이 조금 달라지든지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학생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선 피해 학생이 포함된 학교 학급에 대한 긴급 정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었구나. 이런 굳이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지금 이런 책임을 조금 다 같이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다들 지금 좀 심리적인 그런 트라우마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급에 있는 이 아이들뿐만 아니고 그 사고를 함께 겪었던 그 주위에서 이제 목격했던 이 사람들도 이런 심리적인 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치유라든지 심리 서비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학부모들은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고가 난 사거리를 동시 신호로 변경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구하는 서명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전방이 적색 신호일 때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CCTV에선 버스가 적색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바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을 모두 멈추게 할 수 있도록 동시 신호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근 학교 주변에도 같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모든 통학로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역 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서구와 동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이자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대진표가 짜였습니다.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한 선거구로 묶인 서구와 동구, 현역 의원 컷오프로 무주공산이 된 서동구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습니다. 시의원과 구청장을 거쳐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최영욱 후보.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며 텃밭을 갖고 온 최 후보는 인구 소멸 문제를 가장 큰 지역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인구 소멸이 가장 큰 문제고요. 사람이 모이게 해야 됩니다. 조만간에 훼손된 지역의 고도 제한 철폐를 통해서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이런 다양한 주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최 후보는 또 구독운동장 재개발 사업 방향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병원 건립에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독운동장을 재개발하고 미 55 보급창의 조기 반환, 그리고 북한 재개발에 차질 없는 추진, 365일 24시간 공공 어린이병원 건립 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곽규택 후보는 세 번의 도전 끝에 국민의힘 후보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지역 토박이를 자처하며 얼굴을 알려온 곽 후보는 지역 소멸 위기를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부산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은 지금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주거 환경, 교통 환경,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현재 추진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 정상적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곽 후보는 또 지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 신설을 꼽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심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을 통해서 송도해수욕장을 지나는 도시철도를 신설하고 부산 진역과 문현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고도 제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지는 서동구 선거구.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의 공약에 귀 기울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어서 중구 영도구 선거구로 가봅니다. 이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에 더해 녹색정의당 후보까지 출마하면서 3파전이 펼쳐집니다. 안수민 기자가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구 영도구. 각 후보들에게 1호 공약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영도 지역에 도시철도 태종대선을 건설하고 중구 지역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중구에서는 노후한 주거 환경과 주차장 또 편의시설의 부족 등으로 젊은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철도 태종대선과 고도 제한 해제는 우리 중구 영도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후보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추진해 중구 영도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항 재개발 3단계 사업에 중영도구를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거와 교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글로벌 허브 특별도시법에 영도구 권역을 포함시키고 우리 북항 재개발 3단계에도 우리 중구 영도구 권역이 포함되도록 해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시민들이 교통비 걱정을 덜 수 있는 무상 대중교통 정책과 무상 돌봄 등의 복지 정책 추진을 내세웠습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축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이고 가계에는 교통비 걱정을 줄이는 최선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고령사회를 살아가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중구 영도구를 위해서는 모두가 걱정 없는 돌봄사회 구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박영미 후보는 중구 영도구 전역에 걸친 정원도시 조성을, 조승환 후보는 재개발 규제 완화와 영도 트램 건설을, 김영진 후보는 지방대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6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지역 종합병원 육성 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 의료 분야의 육성과 지역 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거점 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합니다. 또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 지원이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 사업을 검토하였고, 한편 정부는 의사증원 후속 절차 이행을 위해 4월 8일까지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합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내 옛 대형마트 부지에 초고층 실버타운이 추진되면서 27일 인근 지역 주민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부산교육청 앞에서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부산교육청에선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해 교육환경 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54층 초고층 오피스 빌딩과 73층 실버타운 건축으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늘진 학교에 다녀야 하고 소음과 진동으로 교육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켜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며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서 또래 여성 A씨를 집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산 헬스 보충제를 판매하면서 세금을 편취한 한 인플루언서가 부산 세관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세관은 30대 여성 인플루언서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500여 명의 구매자들에게 헬스 보충제 3만여 개를 판매하면서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해 세금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세관은 A씨에 대해 가산세와 기간 이자를 더해 10억 원 상당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부산 학생들은 희망하는 경우 평균화 적용 일반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저출생, 인재 유출 등 부산이 당면한 현재 상황을 교육으로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산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중3학년은 입양과 재혼을 포함한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일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원하는 일반고에 정원 20% 범위까지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3자녀 이상 우선 배정은 둘째 자녀부터 가능하고 형제 자매가 고 1, 2학년인 경우에 한해 본인 희망 시 같은 학교에 우선 배정해 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지역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가덕신공항 개항으로 늘어날 항공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자체 유일의 항공인력 인턴십 사업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항공사 현장 직무 실습과 항공사 취업 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해운대 갑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구 감소 현상입니다. 이 인구 감소 현상 중에서도 청년들의 지역 내 인구 유출 현상이 제일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해운대 백병원 연계 의과대학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53사단 연계 유휴부지를 찾아내어서 첨단 연구 복합단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3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린시티를 아름다운 장산을 품은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작년 말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적률을 기존 용적률의 150%까지 상승시키고 또 안전진단을 면제해서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민간합동 TF를 만들어서 국토부로부터 선도구역으로 지정받는다면 신속한 재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부산형 급행철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부산형 급행철도가 도입되면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10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로 들어오는 차량의 유입을 막으면서 전체적인 교통이 좋아질 것입니다. 사통팔달 해운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겠습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정치권에 만연한 포퓰리즘을 끝내기 위함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런 정책들은 심사숙고하여 연구한 정책들이 아니라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많아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현재 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병력이 없음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줄여버렸습니다. 줄인 것을 다시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